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 이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은요,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인지적 특성, 학습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학령기 부모님들의 관심이 학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인지적 특성 그리고 학습적 특성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한 가지를 학습하면 이것의 원리를 알고 또 이것을 응용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친구들은요, 사실은 공부에 대한 또 학습에 대한 수월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수월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공부가 재밌고 또 성공적인 경험들을 지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학습하게 되죠.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라도 알면 좋겠는데 오히려 10번을 반복해야 하나를 알게 되는 이런 학습 수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계를 느끼세요.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같은 좌절감을 경험하시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답답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학습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주의 집중력은 집중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 아이에게 지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딴짓을 하거나 딴척을 하거나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요, 사실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청각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주의 집중이 어렵다는 것이죠. 주의 집중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딴청을 피우거나 생각보다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그치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게 전달해야 됩니다. 짧은 주의 집중력을 인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짧게 그리고 명확하게 또 인내하면서 아이들의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짧은 주의 집중력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기억력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억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흡을 할 때 의식을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듯이 우리가 인지 기능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벨루가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방금 떠올리신 분들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벨루가에 대한 기억을 꺼집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루가는 동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단기 기억에 대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또 장기 기억에서 적절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출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이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보 처리 속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의 집중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기억력을 통해 정보를 인출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컴퓨터를 활용해 영상을 편집할 때도요, 똑같은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속도를 관장하는 것을 CPU라고 하는데요. CPU가 높으면 빠른 속도와 더 정확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요. CPU가 낮으면 조금 더 느리고 또 정확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이 우리 뇌에 있는 CPU의 용량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이 CPU의 용량으로 어떻게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처리 속도가 늦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PC,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생겨났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래시계였습니다. 처리 속도에 따라서 모래시계가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죠. 그 당시에는 이 모래시계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래시계가 나타나기도 전에 꺼버리거나 모래시계를 답답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만의 속도가 인정받아져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속도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글부글 하실 때가 언제이신가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자만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학습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면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뜀뛰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 뜀뛰기 장소가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기다리게 되고 멋지게 하는 것들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한 여자 학생은요, 뜀뛰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체육 시간이 너무나도 싫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감정을 느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특성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느린 학습자라는 지능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게 태어났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0개를 가르쳐줘야 하나를 아는 아이로 태어난 거죠. 이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인지 특성을 가지고 계속된 학습 장면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눈치를 받고 누구보다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아이들의 무기력함을 탓하기보다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허들의 높이를 낮추고 크기를 줄여서 성공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 이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은요,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싫어요에는요, 그 이면 안에 내가 정말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에는 느리지만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동기부여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경계를 걷다 채널이 이 보람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